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마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하는 방식이 좀 몇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이렇게 있죠. 이외에 또 뭐 신종으로 해가지고 거치 후 원리금 균등, 아니면 거치 후 원금 균등, 뭐 이런 상품인데, 그럼 이거 똑같아요. 일단 만기 방식으로 받다가 이자만 내는 방식 있다가 원리금 균등으로 나눠서 낸다는 얘기인데, 자, 만기 일시의 경우에는 납부하는 게 이자만 납부하죠. 매월 이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원금 이거 좀 당겼다. 이자만 납부하다가, 그리고 원금 일시 전액 상환이죠. 전액 상환하는 방법이고, 원금 균등은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균등 역시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납부하죠. 자, 만기일시야 이자만 납부하다가 마지막에 원금 전액을 납부하는 거,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이 글씨만 잘 읽어보면 나와요. 원금 균등.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어. 이걸 5년간 상환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1,000만 원을 원금이 2,000만 원을 5년으로 쪼개버립니다. 60개월로. 60번으로 다 쪼개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달에는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만, 그 다음 달에는 첫 달에 원금 한 번을 냈잖아요. 60번 나눠놓은 것 중에 한 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59번만 남았잖아요. 이 59번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는 것이고,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이 5년간 납부할 금액을 총 짜가지고 이걸 60개로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60회 동안 총 내야 될 걸 갖다가 통합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달 납입 금액이 동일해요. 원리금 균등은. 근데 원금 균등은 매달 원금이 이제 조금씩 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납입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자, 이걸 간단하게 제가 뭐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건 아닌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거 있고, 이게 원금, 그리고 이게 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자가 이렇게 가죠. 그리고 원금 이렇게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죠. 항상 내는 이자가 동일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을 전액내는 거죠. 원금이 그 사이에는 하나도 납부가 안 되고 있죠. 하나도.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그리고 원금 균등을 보면 여기가 원금이고 여기가 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원금을 뭐라 했죠? 똑같이 나눈다 했잖아요. 똑같이 나눠. 원금. 이게 원금. 똑같이 나눠버려.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가. 처음에는 이자가 여기서 이만큼이었다가,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총 납입 금액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이 금액이 되고, 원리금 균등을 본다면 이게 원금, 이자라고 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이자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저기죠. 원금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자가 이렇게 가고, 원금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자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네. 그림을 좀 잘 그려보려고 했더니만 그게 안 되네. 원리금 균등은 항상 제가 동일하다고 했죠. 동일해.
이 중에서 따져야겠네요. 금액은, 납입 금액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자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원금은 이렇게 갈수록 점점, 원금은 점점 많아져. 이 방식이에요. 여기는 원금은 항상 동일했잖아요. 60회로 딱 쪼개놓으니까 똑같이. 근데 이건 이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60회로 나눠 놓고 여기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금이 좀 적고 대신에 이제 이자가 많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00만 원을 내가 한 3분의 1 정도 냈어. 이제까지 60개월 동안 3분의 1이면 6, 3, 18, 18개월 정도 냈네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3분의 1 냈으니까 360만 원, 한 640만 원 정도가 남아야 돼. 원금만 따지면. 근데 더 많이 남아있어. 왜? 여기서 알려드렸듯이 처음에는 원금이 적어요. 적어. 점점 넘어가. 그러다가 절반 정도 갔을 때는 이제 점점 원금이 더 많아져. 그래서 아이씨, 내가 그동안 죽어라 냈는데 왜 이렇게 원금이 안 없어져?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 그러면 어차피 받을 대출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아니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해야지 이자를 가장 줄일 수 있느냐,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느냐. 그걸 따진다면 첫 번째, 자, 이자 지출로는 얘가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얘. 자, 제가 대충 계산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연 10% 이자로 해가지고 5년간 상환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자가 나오느냐. 만기일시의 경우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해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연 10%니까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자, 그러면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은 원금도 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다 해서 이자가 제가 점점 줄어든다 했죠. 이 같은 경우는 254만 1,667원. 봐봐요. 만기일시는 500인데 원금 균등 254만, 거의 50% 가까이 줄어버려요. 이렇게 많이 이자 차이가 나요. 원금을 이렇게 계속 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얼마냐? 274만 8,227원. 원리금 균등 역시 원금을 똑같이 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자가 이 원금 균등보다는 좀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뭐 많은 차이는 아니죠. 근데 뭐 대출금 지금 1,000만 원씩 줄지, 이게 1억이라면 이건 2,500이 될 거고 2,700이니까 160이나 차이 나버리네. 1억 되면 맞네요. 자, 어찌됐든 이자 지출 면에서는 원금 균등이 가장 적고, 이게 가장 이자 지출 적고,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그 다음이 만기일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기일시 원금 그대로 놔두잖아. 원금 하나도 안 갚아. 그에 따라 이자만 내는 거야. 그러니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 만기일시 상품 어디서 많이 취급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금융권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너스 통장이라기보다 그 만기일시 상품 있죠. 그것들 만기 때 돼가지고 연장해주네. 만에 뭐 우리 골치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솔직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쓴 만큼 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썼다고 쳐봐요. 1,000만 원짜리 마통을 텄는데 1,000만 원 내가 다 썼어. 그러면 그 1,000만 원 만기 일시 상품인 거예요. 그냥 뭐 중간에 내가 갚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1금융권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금균등은 보시다시피 이자 지출이 가장 적은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에서는 이 상황 방식을 잘 취급을 안 해요. 다만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정부 지원 자금들.
정부 지원 자금으로 나간 이 금융사에서 나온 대출은 원금 변동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있어도 이자를 조금 받으려고 해야지 많이 받으면 욕먹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적고 대부분 뭐 1금융권, 2금융권 뭐 다 필요 없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원리금 변동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자 지출 면에서는 만기 일시보다 적지만 여기 보면 원금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전성이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만기일시 상품을 이용을 했어. 근데 채무자가 서너 번 내다가 뭔 일이 생겨갖고 못 내. 그러면 이 대출 어떻게 1,000만 원, 100% 다 이건 마이너스, 이거 다 연체야. 100% 연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원금 조금이라도 걷어내. 조금만 걷어내. 그럼 100%는 아니잖아요. 90%가 되든 80%가 되든 그것만 연체율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금융사 입장에서 안정성이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 거. 원금 변동보다. 그래서 금융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채무자분들이 어떤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느냐? 현재 내가 대출이 있든 없든 내가 이 대출을 받더라도 나는 얘네들 거 갚아 나가는데 큰 부담이 없다.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원금 균등 아니면 원리금 균등을 이용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원금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 그래야지 결국은 내 빚이 없어지는 것이지, 원금 안 줄여 나가면 빚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재 기대출이 좀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아, 지금 생활에 부담이 돼. 이런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만기일시의 경우에는 이게 5년 동안 납입하는 이자가 총에서 500이지만 매 달로 따지면, 월 이자로 따지자면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약 한 8만 몇천 원 정도? 8만 몇천 원 정도 월. 이것만 납부하면 끝나요. 그런데 얘네들은 한 달에 얘네들이 15만 원인가? 15만 원 돈인가? 이렇게 나가요. 거의 2배 가까이 나가요. 한 달에 납입하는 돈이. 15만 원에 20몇만 원이다.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적어놓을 것을. 어찌됐든 간에 이 만기일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그 납입 금액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그래도 기존 채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생활이 조금 간당간당 하는데 이것까지 더 부담이 돼가지고 생활이 힘들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커져요. 생활이 힘들어져도 버티고 버텼다면은, 버틸 수 있다면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거 버티다가 만에 하나 뻥 터져가지고 연체라도 해버리면 이제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생활하는데 부담이 갈 정도라면 당장 원금은 줄어들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담이 없다면 반드시 원금 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자 지출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겠죠. 자, 오늘은 대출금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